외국인이 본 한말 17랜드 김세곤. 브라운 탁지부 재정고문에서 해임되다. 영국 런던 데일리 메일 신문의 러일전쟁 종군기자 맥켄지는 1920년에 발간한 한국의 독립운동 코리어즈 파이트 포 프리덤 책에서 탁지부 재정고문 브라운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적었다. 천국의 세관에서 경험을 쌓은 브라운 씨는 영국 정부의 청거로 한국의 탁지부와 해관세관 책임자를 1895년에 맡았다. 중략 국고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브라운 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심지어는 국왕도 자신의 사치가 제지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왕실의 사업 계획은 지연되었으며 쓸데없는 낭비는 다른 좋은 목적을 위하여 전용되었다. 이를테면 고종이 하고 싶은 민비명 성황후의 기념궁 건립은 연기되고 나라의 영원한 이득을 위한 도로가 건설되었다. 도로 건설은 1896년의 한성개조 사업의 일환임. 당시 한성부 판유는 주미한국공사관에서 근무했던 이채연임 마이너스 필자주. 이러자 자신의 수입이 제한되고 자신의 친척을 위한 한직이 줄어든 사실을 발견한 관리들은 브라운을 몰아내려고 손을 잡았다. 그랬다. 브라운은 어느 고위 관리로부터 자기의 근친을 보수가 좋은 요직에 일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를 저지했다. 한직의 직원이 죽자 그는 그 후임자의 임명을 금지시켰다. 이는 맥켄지의 또 다른 저서 대한제국의 비극 1908년 발간에 나온다. 맥켄지의 글을 계속 읽어보자. 바로 이 무렵에 웨베르 러시아 공사가 떠나고 스페이어가 러시아 공사로 부임했다. 스페이어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한 러시아의 관리 알렉세예브를 말함과 브라운 씨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고종은 1897년 11월 13일에 러시아의 관리 알렉세예브의 ELEXEIFF를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고용했다. 외부 대신 조병식이 아래였다. 전 러시아 주재 정권공사 민영환이 초빙한 러시아의 관리 알렉세예브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러시아 공사 스페이어와 이미 맺은 조약에 따라 그를 탁지부의 고문관으로 고용하였으니 해당 주무부서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고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자 고종이 하교하였다. 아랜대로 윤허한다. 탁지부는 재정과 해관의 세입에 대하여 주무 대신과 함께 공평타당하게 상의하여 처리하되 모든 지출에 관계되는 것을 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대해서 부디 잘못이 없도록 하라. 고종실록 1897년 11월 13일. 그런데 러시아의 재정고문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대신 간의 갈등이 있었고 한국 정부와 영국과도 불편함이 있었다. 러시아와 영국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영국이 1885년부터 1887년까지 거문도를 점령한 것도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견제한 조치였다. 그러면 러시아 재정고문 임명과 관련한 정부 대신 사이의 갈등부터 살펴보자. 11월 2일에 고종은 법부 대신 조병식을 외부 대신으로 외부 대신 민족목을 국내부 특진관에 임용하였다. 이 인사는 러시아 재정고문 고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11월 8일에 주한 일본 공사 가토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28 알렉세이에프 고용계약서 송부의 건. 기밀 제74호를 읽어보자.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12건에 있음. 당시의 민족목 외부대신은 완전히 러시아 공사에게 농락당하여 박정양, 탁지부 대신 등이 그 고용을 배격하고 그의 계호를 촉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조금도 받아들일 기색이 없었고 주무 대신 박정양이 연설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조인을 결행하려고 기도하자 의론이 비등하고 이어서 유생 배한주가 격렬한 탄핵 상소를 올려 민 외부 대신의 처치를 크게 비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는 놀라고 당황하여 더 이상 조인을 단행할 용기가 없어 병이 났다며 이달 1일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사는 세간에서 점차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자 연약한 민 외부 대신을 상대로는 계약서 조인을 결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국왕께 강요하여 민족목을 물러나게 하고 조병식을 대신 임명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국왕은 민족목의 사표를 받아들이고 조병식을 외부 대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아간파천 이후 1897년 2월 20일에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고종은 1896년 3월에 민영환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보내어 300만 원을 빌려주고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10월 21일에 귀국한 민영화는 러시아로부터 군사고문관 13명과 재정고문을 보내겠다는 약속만 받았다. 1897년 8월 24일에 스페이어가 러시아 공사로 부임했다. 그는 전임 공사 웨베르와 달리 오만방자했다. 외국인이 본 한말 18. 러시아 재정고문 고용을 둘러싼 탁지부와 외부의 갈등. 1897년 11월 5일에 외부 대신 조병식은 영국 공사관의 거세 항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사와 탁지부 재정고문 고용계약서에 조인하였다. 조병식은 11월 2일에 민족목 대신 외부 대신에 임명되었다. 이러자 11월 7일에 탁지부 대신 박정양이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게 이부를 맡은 지 지금 한 달여 되었습니다. 재정을 관할하는 이 직책은 신과 같이 변변치 못한 재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을 논한다면 외국인을 초빙하는 것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오히려 감히 마음대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교섭하는 부서와 협의한 다음 반드시 의정부의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폐하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은 다음에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례이며 새로운 규정입니다. 지금 재정에 관한 일로 러시아 사람을 초빙한 것은 원래 본부에서 요청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회의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조약을 체결해버렸으니 꼭 그대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까? 도대체 이 조약 안에 무슨 조항이 있고 무슨 문구가 있으며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고 집행할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신은 비록 크기나 허수아비여서 의논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탁지부는 온 나라의 재정권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 때문에 탁지부의 권한이 상실되고 나라의 법규가 문란하게 되었으니 신 자신의 부끄러움이 깊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신을 두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조정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다지도 인재가 없어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채워두었을까라고 할 터이니 신 역시 조금이나마 윤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차마 이대로 눌러 앉아서 벼슬을 탐내고 나라를 그르치는 죄가에 스스로 빠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상께 아뢰는 바이니 폐하께서는 신의 벼슬을 채차시키고 아울러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신의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러자 고종은 비답하기를 이를 논하면서 이처럼 혐의적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처럼 간절하게 요청하니 특별히 그 청을 들어준다. 경은 양해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1897년 11월 7일 11월 8일에 고종은 박정양을 중추원 의장에 임용하였다. 1887년에 초대 주미양국 공사를 한 박정양이 경질된 것이다. 그런데 이날 외부 대신 조병식이 박정양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실록 1897년 11월 8일 지금 탁지부 대신 박정양이 올린 글을 보니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전하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은 다음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례이며 새로운 규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섭은 원래 외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와 논의한단 말입니까? 고문관을 초빙할 때도 의논한 예가 없었습니다. 또 박정양이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원래 본부에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권공사 민영환이 조약에 따라 청해온 것에 관계되니 한나라의 정부에서 청해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독 탁지부가 청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또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외부에서 지뢰조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교섭의 권한은 전적으로 외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뢰 체결해버렸다는 말은 무엇에 근거하여 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그 조약 안에 무슨 조항이 있고 무슨 문구가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의정부 관원들에게 해당 조약 초안을 공감시켰으므로 그 조항과 문구에 대하여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매하게 말하면서 마치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니 어찌 그렇게 교활합니까? 올린 글에서 아뢰기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고 집행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였는데 결정한 사람은 원래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며 집행하는 사람 역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각 그 규례가 있는데 모함하기에 급급하고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잔뜩 나열해 놓은 것은 모두 횡설수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신이 구차스레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물러간다면 조약을 정하는 권한이 반드시 탁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외부는 장차 어디다 쓰겠습니까? 신이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더라면 어찌 이런 뜻밖의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신은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간단한 상소를 올리니 전하는 잘 살펴 헤아리시어 빨리 신의 벼슬을 채차시키고 신의 죄를 처결하여 주소서.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툴 때인가? 진실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 될 뿐이고 남의 말을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다. 경은 잘 헤아리고 다시는 번거롭게 상소하지 말라. 고종은 외부 대신 조병식은 교체하지 않았다. 이는 친러파를 중용하는 처사였다. 이윽고 영국이 러시아 재정고문 임명 사태로 행동을 개시했다. 외국인이 본 한말 19. 브라운 해임의 영국 함대가 시위하다. 1897년 11월 13일에 러시아 대장성 대신 서리를 역임한 알렉세프가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알렉세프는 임명되자마자 브라운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는 관리의 봉급을 2배로 올려주었다. 수많은 은하가 탁지부에서 유출되어 권례의 관리들에게 뿌려졌다. 맥켄지 지음 신봉용 역주, 대한제국의 비극, P90.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재정고문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영국인 브라운이 재정고문으로 있었는데 러시아 공사가 우리 조정과 상의하여 러시아인 알렉세프로 바꾸어 버렸다. 영국 영사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러시아는 다시 경성에 한러은행을 설립하여 한국의 재정과 경제를 장악하고자 하니 12월 27일에 영국이 동양함대 7척을 파견해 제물포에 정박시키고 영사가 장교 1명과 수병 10명을 데리고 서울에 들어왔다. 이에 우리 정부가 두려워 브라운을 해관 총세무사에 임명하였다. 브라운의 해임은 우리 정부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는데 그는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을 지키고 직분을 다하여 필요 불가결한 지출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고 1년 사이에 300만 원의 잉여금을 만들어 일본에 대한 부채를 갚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지만 궁정과 관청의 탐관 오리들은 마음대로 비용을 쓰지 못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겨 그를 해임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 고문은 임명되자마자 브라운과 전혀 반대로 궁중과 관청에서 마음대로 돈을 지출하게 하니 수개월이 못되어 탁지부의 금전이 바닥났다. 이러자 관직을 팔고 백성의 재물을 걷어들이는 등 탐악과 악정이 성행하게 되었다. 외국인 고문도 법을 지키고 직분을 다하는 자는 질시 속에 파면을 당하니 당시 당국의 부패 정도를 능히 알 수 있다. 박은식 지음 김승일 옮김 한국통사 법무사 1999 P218-219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한제국 시절에도 부패는 근절되지 않았다. 고종 황제와 관리들은 동학농민혁명의 교훈을 아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 함대가 제물포에 나타나자 러시아는 크게 낭패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에는 진짜로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온 듯이 보였다. 이러자 브라운은 영국의 세력에 크게 힘입어 해관의 요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탁지부를 정관하지는 못했다. 맥켄지, 대한제국의 비극, P90-91 한편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탁지부 고문관 브라운의 해임 글이 실려 있다. 탁지부 고문관 브라운을 해임하였다. 브라운은 3년 동안 국가의 예산을 맡으면서 경비를 절약하여 남은 예산으로 절반이 넘는 일본 국채를 갚았다. 그러나 고종은 자금을 요구할 때마다 그가 강력히 견제하여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민영준이 상소하여 정곡은 외국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브라운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민영준은 민씨 척족 실세로 평안도 관찰사 때 고종에게 금송아지를 바친 부패의 대명사이다. 또한 그는 1894년 청일전쟁 때 병조판서로서 민왕후의 지시를 받아 청나라 군사 파병을 요청했다. 그런 민영준은 고종의 오른팔로 1897년 7월부터 국내부 특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재정고문이 임명된 11월 13일에 민영준이 상소를 올렸다. 그는 급선무로 법령, 재정, 군사, 외교에 대한 문제를 상소했다. 이중 재정 문제를 살펴보자. 나라의 재정은 마치 사람의 혈맥과 같아서 재정이 고갈되면 나라가 병들고 혈맥이 마르면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한 해 수입을 헤아려 보면 전보다 몇 곱절 되는데도 재물을 쓰는 것이 더욱 궁색하여 많은 차관을 얻는 것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으니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서 종당은 계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그 빚을 갚겠습니까? 비록 백성의 집에서도 재정을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친근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며 절대로 고향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의 재정을 외국 사람에게 맡기고 그의 명령을 들어 출납하고 있으니
현재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에 의거하여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재물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은 오직 어떻게 절약하여 쓰는가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올해 한 해의 수입을 가지고 제도에 맞게 절약하고 통제를 해서 그 남는 것을 저축한다면 몇 해 안 가서 차관을 깨끗이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종실록 1897년 11월 13일. 말이야 100번 맞는 말이다. 절약할 줄 누가 모른가? 하지만 민영주는 국내부 특진관으로 고종을 제대로 보필했는가? 고종은 이날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알뜰하게 살림하여 차관을 갚을 잉여금을 마련하고 고종의 씀씀이를 견제한 영국의 브라운 대신 돈을 펑펑 쓰는 러시아의 알렉세프로 바꾸었다. 외국인이 본 한말 20. 영국 군함 8척 제물포에 입항하다. 1898년 3월 24일에 고종은 탁지부 재정고문 러시아인 알렉세프를 해임하였다. 1897년 11월 13일에 임명한 지 4개월 만이었다. 도대체 1897년 11월부터 1898년 3월 사이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먼저 해외 사정부터 살펴보자.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독일은 청나라에 칭다오청도 청도맥주로 유명한 곳에 좌우저우만 조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1897년 11월 1일에 독일 선교사 2명이 산동성에서 중국인에게 살해되자 독일 극동함대는 11월 14일에 좌우저우만을 덜컥 점령해버렸다. 이에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12월 19일에 러시아 함대가 요동반도의 여순과 대련항에 입항했다. 이러자 일본은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12월 28일에 위에 병력 2,000명을 배치했다. 덧붙여서 12월 29일에 영국 군함 8척이 제물포에 입항했다. 이는 재정고문 브라운을 해고하고 러시아 알렉세프로 교체한 데 대한 항의로서 주한 영국 공사 조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898년 1월 4일에 플랑시 프랑스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에 보고한 영국 함대의 제물포 상륙 보고서는 아주 의미가 있다. 우리는 러시아 함대가 리순 및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6척의 영국 군함이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함장의 베인 센츄리온 순양함과 나르시소스, 언돈, 다프네, 피닉스, 알제린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함대가 이곳을 경유했다고 하나 군대를 상륙시킨 것 같은 어떤 소식도 들은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함 이동을 매우 두려워하는 대한제국의 백성들 사이에서 긴박감이 재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궁궐에서의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처음에 국왕은 브라운 씨에 대한 정부의 처신을 두고 영국이 해명을 요구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국왕이 이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보다 더 안전하리라 판단한 미합 중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할 뻔했다고 합니다. 국왕은 영국이 보여준 적대적 의도가 대한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마이너스 한국근 대사자료 집성 18권 프랑스 외무부문서 8 대한제국 1897만 1898 대한제국의 대외정책과 주재 외국인 1897만 1898 한 건 56영국 함대의 제물포 상륙과 그로 인한 대한제국 정부의 우려 이어서 1월 15일에 플랑시 프랑스 공사는 영국 군함 소식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번 달 4일에 공문을 통하여 불러 해군 중장이 이끄는 6척의 영국 함대가 1897년 12월 30일 제물포에 당도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공문에 열거했던 군함 명단에 레인보우와 피크를 첨가합니다. 이 군함들은 12월 30일 이후 정박해 있습니다. 그 후로 일본에서 온 레드폴호가 1월 11일에 영국 해군 중장의 배와 합류하였고 12일에는 피크가 상해로 13일에는 센츄리온이 나가사키로 출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소규모 기동함대가 대한제국 해안으로 진출하여 영국 함대에 합류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고종은 1월 31일에 외부 대신에 조병식을 면직하고 후임에 이도재를 임명하였다. 이날 주한 프랑스 공사는 외부 대신 인사에 대하여도 프랑스 외무부에 보고하였다. 이도재는 4대 사상에 젖어있는 강경보수파에 속합니다. 1894년 지방 관찰사였던 그는 얼마 후 학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1896년 사임했습니다. 그는 단발령 조치에 반발하여 사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대신직에 머물지는 못할 듯합니다.
정말 주도면밀한 외교 활동이다. 선진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